예, 안녕하십니까. 5월 3일 월요일 방송 녹화하겠습니다. 오늘 쉽지 않았죠, 오늘도. 20일선을 깼습니다, 코스피가. 좀 지켜주면 좋겠다라고 했던 선들을 다 깨부시고 내려왔네요. 어디까지 가려는지. 씨, 과하게 빠졌는데. 그때 3일 70이랑 그 다음에 3150 수준, 그다음에 3120 수준. 예, 이렇게 제 기억이 정확한 건 아니에요. 아마 이렇게 세 개 정도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요 3120 자리를 찍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코스피 기준으로는 내일부터는 빨간불이 나와야 이성적으로 정상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일도 음봉이 나온다. 와, 그럼 어떻게 봐야 되죠? 내일도 음봉이 나오면은? 내일도 음봉이 나오면은 3100까지 또 빠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와, 진짜 여기까지는 아닙니다. 진짜 2970까지도 빠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3000이 중요할 것 같네요. 3000. 진짜 과하게 빠지면 3000까지 빠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빠지고 올라가고 빠지고 올라가고 빠지고 올라가고 빠지고 올라가고 다시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빠지는 폭이 조금 그동안 좀 원만하게 빠졌다라고 하면은 너무 급하게 빠질 수가 있으니까 천천히 꿀렁꿀렁해서 빠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인정을 하겠지만 급하게 빼지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급하게 만약에 빠진다고 치면 급하게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모두가 같은 생각이겠지만 이제 오늘을 마지막으로 내일부터 양봉이 다시 나와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점. 근데 조금 더 지속된다면 좀 더 빠질 수도 있겠죠. 코스피. 이 정도면 좀 많이 빠져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코스닥. 코스닥은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쪽이죠. 근데도 뭐 거의 대충 이렇게 찍어 보면은 이 접점들이 있어요. 여기는 저항이었고 여기는 지지 구간이었고 여기도 지지 구간, 지지와 저항 구간. 그러면은 살짝 더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명확하게 지켜줘야 될 자리가 좀 보이지 않나. 그래서 내일 한 1% 정도? 내일 정도는 한 번 더 음봉이 양 지수 다 음봉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음봉이 나오고 끝날지 아니면 음봉 나오고 모레도 음봉 나오고 그냥 말아 올릴지 요게 될 것 같거든요. 바로 양봉이 나와주면 좋겠지만 코스닥을 봤을 때는 일단은 화요일도 음봉, 수요일은 음봉으로 갔다가 양봉으로 마감하거나 보합으로 마감하는 그런 그림이 좀 나오지 않을까. 코스닥을 봤을 때는 그래요. 코스피를 봤을 때는 내일부터 좀 양봉을 뽑아주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개인적인 생각과 기대, 희망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자, 롯데칠성은 오늘 같은 날에도 올랐습니다. 지주사가 아니라 얘는 그냥 식료품이죠. 마크가 좀 바뀌었나 봐요. 색깔이 좀 평소랑 다르네. 네, 오늘도 이런 장에서 이렇게 들어와 줬습니다. 이미 워낙 싸잖아요. 조금 올라오긴 했네. 좀 싸기 때문에 크게 빠진 건 없지 않나. 호텔 신라는 수급이 좋았죠. LG 하우시스 뭐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고려 안은도 물산이 이제 좀 빠졌네요. 물산. 대우건설 건설주 전체가 오늘 좀 빠졌죠. 이런 것들은 뭐 빼주면은 싸다고 판단되면 들어가시는 거고 현대일렉트릭 크게 뭐 문제된 건 전혀 없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와 이거는 버려야 돼요. 이건 버려야 됩니다. 들어와서 좋게 봤는데 다 나갔어요. 얘는 버려야 됩니다. 이래서 한국전력이나 한국공사나 이 공공기관들은 하면은 절대 이게 참 뒤통수 맞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버려야 돼요. 야, 현대사료 어제 잠깐 말씀드렸죠. 이렇게 있을 때 말씀드렸는데
누군가 계속 사고 있다. 이런 모습은 좀 더 수급적으로는 딸려도 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갔고요. 이게 끝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긴 시간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만 여기서 끝이 나지는 않아요. 팔려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돈이 들어왔는데 내려올 때는 돈이 나가거나 들어온 게 크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좀 더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안 삽니다. 그냥 제 눈에 괜찮아 보이는 것들 가지고 오지만 그만큼 리스크가 또 있기 때문에 사지는 않아요. 현대사료 얘도 오늘 또 올랐죠. HESD 엔진이랑 STX 오늘도 쫙 갔습니다. STX 애들이 다 가고 있어요. 어쨌거나 자 세진중공업도 이 친구도 계속 전력이 있다고 했어요. 전력이 있는 친구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살살 가고 있긴 한데 이러다 갑자기 쑥 가는 그런 전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전적이 있는 친구입니다. 물론 저는 못 사겠지만 한번 보시고요. 클리어도 오늘 같은 장에서 크게 나쁘지 않았네요. 수급은 이렇게 좀 지속되고 있고요. 월봉도 크게 부담이 없고 실적은 제대로 조금씩 찍히고 있고 시총이 얼마죠? 시총이 3,900억이다. 영업이익이 막 엄청 싼 건 아닌 것 같아요. 한국조선해양 오늘 좀 팔았지만 차트에서 문제가 된 거는 아직 보여지진 않습니다. 거래량 터지고 쭉 빠지고 기간 조정 거래량 터지고 빠져야 되는데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크게 문제될 건 아닌 것 같고요. 좀 빠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현대백화점도 문제될 건 없고 DGB도 문제될 거 크게 없죠. BNK도 당연히 없고요. 신한지주 증권주가 오히려 외국인은 나갔는데 기관은 담았습니다. 증권주 오른 게 없기 때문에 빠질 것도 없어요. 증권주랑 금융주는 오히려 빼주면은 좀 감사한 마음으로 담기 좋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도 수급주는 눈에 띄는 게 확 없어요. 약간 장이 안 좋을 때 테마주나 잡주 이런 애들이 가는데 그런 애들이 좀 눈에 띄어서 가지고 왔고 오늘은 수급주는 좀 적습니다. 자, 아시아 종묘 이 친구는 과거에 이때 이제 곡물 대란인가요? 태풍 때문인가요? 이때 엄청 뛰었어요. 120% 정도. 그런데 이제 여기는 설거지 하는 거였고 여기서부터 다시 또 누군가가 자꾸 돈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썼고 윗꼬리로 한번 또 물량을 체크했고요. 여기서도 두 번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그냥 대충 여기서도 윗꼬리 체크하고 물량 체크하고 오늘도 한번 체크를 했거든요. 요거는 누군가 팔려고 한다기보다 요렇게 해서 한번 해먹고 나서 여기 당겨 볼까요? 여기 보면은 거래량 터졌죠? 여기서 윗꼬리 체크, 여기서도 윗꼬리 체크, 여기 윗꼬리 많잖아요. 여기서도 다 체크를 했어요. 그거를 고르고 요걸 팔아먹었다라고 생각을 저는 해요. 그렇기는 한데 요때 이후로 보면은 갑자기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군가는 털었을 거고 여기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있다가 여기서 아마 싹 털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끝나고 나서 다시 또 물량 체크를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가기는 갑니다. 가기는 가요. 언제 갈지 모르는 게 문제지. 이렇게 체크하는 애들은 짧으면 3개월에서 6개월, 길면은 2년, 3년 걸려요. 갑니다, 근데. 그래서 이 친구가 상장 폐지될 애가 아니라고 하면은 같이 몸을 실어서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데 그렇게 치기에는 워낙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뭐라고 할 수가 없죠. 만도 만도는 여기서 과매도가 뜨더라고요. 과매도 지표 해놓은 게 있는데 금요일날 과매도가 떴어요. 과매도 뜨고 나서 오늘 양매수가 들어왔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는 절대 사는 자리가 아니고 제가 산다면 21선 넘어가면 사긴 하지만 일단 과매도가 떠가지고 한번 베팅해 볼 만한 그런 차트다라는 신호가 와서 그냥 가지고 온 거고 일단 수급이 받쳐주니까 가지고 왔겠죠.
저는 일단 절대 안 사는 자리이지만 이렇게 좀 돈이 들어왔다라고 한 번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차라리 저는 이런 걸 사죠. 이렇게 긴 시간 횡보를 하면서 거래량이 딱 봐도 그냥 슥 봐도 5손가락 안에 드는 거래량이죠. 그 거래량에다가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동반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윗꼬리가 아니라 양봉을 꽉 채워줬다. 여기서 일단 합격이에요. 요거는 조금 더 갈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거든요. 이렇게 들어오면은 장 막판에도 들어왔네요. 그러면은 대충 눌림을 좀 잡아봐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잡을 것 같기는 한데 뭐 이격도가 큰 것도 아니고 21선에서 이제 시작한 거기 때문에 방향성만 맞다면은 좀 괜찮은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영업이익이 2천억이면은 2조 정도 나올래나? 씨, 2조 5천억인데 2조 5천억인데 2조 5천억인데 일단 싼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영업이익이랑 시총이랑 비교했을 때는 싼 주식은 아니에요. 월봉으로 봐도 조금 올라온 상태고, 이거는 뭔가 어떠한 더 앞서 나가는 기대감이라든지 다른 요소가 있어서 수급이 들어오지 않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대건설기계도 오늘 양매수가 들어왔고 거래량 터지고 나서 뭐 기간 조정 쭉 봤다가 거래량 터지고 이렇게 봤다가 거래량 또 터졌습니다. 거래량이라기보다 수급이 좀 들어왔어요. 이렇게 터지는 주기가 조금씩 짧아지고 있기는 한데 어떤 흐름을 그려 나갈지 한번 지켜보시고 월봉으로는 좀 올라온 상태입니다. 흥구석유, 석유 관련된 종목도 흥구랑 뭐가 있죠? 금호석유? 금호석유는 조금 많이 꼬여 있기는 한데 흥구를 보면은 이렇게 볼까요? 여기 거래량이 좀 터졌죠? 거래량이 터졌고 여기서도 물량 체크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수급 들어오면서 오늘 양봉이 살짝 나왔는데 뭐 방송 킬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시간만 주면은 우리 흥구석유는 8,7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올 것 같다. 시간은 좀 더 걸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으로 한번 봐주시면 되고 물론 저는 이 종목을 안 사겠지만 뭔가 끼가 보여서 가지고 왔다라는 거 그렇게만 한번 가볍게 생각해 주세요. 사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얘도 뻔하죠. 예, 여기 윗꼬리 물량 체크한 부분 윗꼬리를 채워줄 거라는 기대감 7% 정도 나오겠네요. 6.5% 정도 금투는 계속 담아가고 외국인이 살짝 들어와서 오늘 검색시계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충 당겨봐도 여기가 저항이 될 게 뻔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뚫으면은 만약에 뚫으면은 새로운 시세가 아마 시작이 될 거고 그게 아니면 여기를 맞고 또 떨어질 겁니다. 이것도 한번 추적해 보시고 지주에서 결국 우리 두산은 채웠네요. 여기 윗꼬리를 다 도달해서 오늘 한번 쑥 올리고 내려왔습니다. 아, 21선 이격도는 살짝 벌어져 있기 때문에 빠져도 크게 무리는 없는 자리고 지수 때문에 아무래도 지수의 영향을 온전히 피해가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산다면은 뭐 보수적으로 봐야겠죠. 요즘에는 장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은 계속 조금씩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왁 제가 작년 11월 달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정말 정말 안 가는 종목입니다. 정말 안 가는 종목인데 그런데 수급은 없어요. 수급은 거의 뭐 드물게 있는데 보시면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약간의 의미 있는 거래량이 오늘 살짝 터져줬거든요. 월봉으로 봐도 충분히 바닥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빠질 수 있는 자리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12,000~13,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가 있을 것 같아요. 30% 정도. 그래서 요거는 뭐 그냥 보셔도 지수가 어떻든 간에 빠져봐야 10%? 빠져봐야 10%예요. 여기 고점에 사서 빠져봐야 10%. 여기서 하면은 7%, 여기서 하면은 5%.
빠져봐야 10%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뭐 부담 없이 공매고 나발이고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미리 선진입을 하는 거죠. 우리 곡물 대란 때. 이때 아마 태풍이 아마 엄청 왔을 때일 거예요. 반짝하고 빠졌는데 20% 올랐어요. 이테크 건설 여기도 실적이 오늘 굉장히 좋게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시총 대비 실적을 봤을 때는 굉장히 저렴한 주식. 와, 지금 매출액이 1조 1천억에 단기 순이익이 18억, 18억인데, 18억이 아니죠. 1807억. 이게 잠깐만. 어, 아닌데. 이게 3억이고 이게 18억인데. 맞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이. 근데 갑자기 이익이 폭증을 했거든요. 앞으로 실적이 얼마나 폭증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시총이 1260억 더 올라야 되지 않나? 영업이익은 또 마이너스네. 이건 한번 봐야겠지만 좀 여전히 싼 종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종목 중에서는 굉장히 들어가기에 딱 이거다라는 느낌이 오는 종목은 없었지만 우리 과거 이때 11월 달에 아시아 종목이 올랐구나. 11월 달에 11월 달에 요때인가요? 요때 11월 17일 11월 9일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 종묘랑 남해화학이랑 조비 11월 달 조비 경농 얘네가 같은 섹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대장이 아시아 종무였어요. 작년에 올라갈 때. 그러니까 얘는 가는데 다른 애들은 못 따라갔어요. 그거를 제가 요거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못 봤는데, 이건 한번 섹터 공부를 해 보셔야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제가 봤을 때는 하루 내지 이틀 정도는 조금 더 하락이 오늘만큼 하락폭이 크지는 않을 거예요. 이틀 합쳐서 오늘 정도의 하락폭은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엄청난 급락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게 쫄려서 손절을 계획하셨다라면은 금요일 또는 오늘 손절을 하셨어야 되는 거고 제일 미련한 게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할 때 그때 손절하는 게 제일 좀 미련한 거죠. 저는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손절할 계획이 없고요. 이미 싸다고 충분히 판단을 하고 산 거기 때문에 좀 더 빠지면은 추가 매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종목에 대해서 아느냐가 추매를 할 수 있느냐, 손절을 하느냐의 차이가 되겠죠. 충분히 저는 제 종목들이 싸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괜히 혹시라도 이제 좀 쫄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오늘 이제 공매도 대금이나 공매도 수량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다 체크해 보세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한 종목 빼고 거의 0.03%, 0.06% 공매도가 거의 없어요. 늘기는 했는데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시젠이 제가 HTS로 얼마나 그걸 확인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시젠이 오늘 공매도 비율이 34%에다가 엄청난 대금이 터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뭐 수익을 떠나서 이거를 원래 이게 지금 2만 원, 15,000원 하던 주식인데 아무튼 바이오는 저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는 어려워서 접근을 못 하는 거고 아무튼 공매도가 바이오 위주로 오늘 터졌다. 그 친구들 빠지니까 코스닥 빠지죠. 코스닥 빠지니까 쫄아서 개인들 매도하죠. 그러니까 악순환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가치를 아시는 분들은 매수를 하시겠죠. 오히려 저는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더 빼주면은 물론 돈이 없지만 빼주면은 더 기쁜 마음으로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평소에 좋아하고 사고 싶었던 명품들이 20%, 30%, 50%, 70% 세일을 한다고 하는데 안 사실 분들이 있나요? 싸게 사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비싸게 팔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샤테크라고 하잖아요. 샤넬 돈 있어도 못 산다고 하는 건데
그렇게 좋은 종목들을 세일을 하면 담아서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다른 분들한테 더 비싸게 팔면 되니까. 아무튼 너무 시장 가까이에서 하락하는 것을 보고 걱정이나 염려나 공포 이런 것들을 가지지 마시고 조금 떨어져서 보시면은 마음이 좀 더 푸근하지 않을까, 넓게 보지 않을까. 근데 뭐 내가 이 주식에 몰빵이고 중요한 돈이고 큰 돈이고 하면은 초조하겠죠. 그게 아니라면은 당분간 또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종목들이 아직까지는 일단 뭐 제 관종 기준으로는 크게 나쁜 게 없습니다. 뭐 10%씩 빠진 것도 없고 CJ는 8% 빠졌잖아요. 8% 빠진 게 동국제강 많이 빠졌구나. 얘는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가 동국제강 14,000원에 아마 매매했을걸요. 12,000원, 13,000원. 요때 매매를 한 것들이니까. 그리고 또 21선 깬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얘는 하루 이틀 더 빠져도 괜찮아요. 예.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지켜보시고 답답하시면은 조금 쉬시면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저녁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